오늘은 성인학습 상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의 개념 및 관점, 또한 이론과 원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가 사회복지 실천학과죠. 사실 이론은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방대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성인학습에서 실천적인 의미의 학습 상담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에 대해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서 실제 성인학습 상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또한 우리 관련 학과에서도 핵심 과목으로 성인학습 상담은 이루어집니다. 주 내용을 세 가지 파트로 말씀드리면 성인학습을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이해한다는 거죠. 성인학습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성인학습자의 특성 및 발달,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또한 그 성인학습 이론, 안드라고지죠. 안드라고지와 자기주도학습 이론, SDL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학습 이론, 그 다음에 전환학습 이론, 경험학습 이론. 성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또한 학습 동기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이런 요인이 상황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기관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의 개념입니다. 성인학습은 자기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도와주고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성인학습 상담은 학습자가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교육적인 행위다. 평생교육사가 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인학습 상담에서 기본적인 조력 기술은 학습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인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상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상담의 기초는 상담의 정의, 유형, 목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인학습에서 주요 상담 이론은 많은 이론들을 다루지 않고 주요 심리 상담 이론은 인간중심 상담, 인지행동 상담, 정신분석 상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의 저력 기술은 경청하기, 공감하기, 명료화하기, 반영하기, 질문하기 이런 기본적인 상담 대화 기법입니다. 명료화하기는 상대방이 장황한 설명을 하면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군요 하고 명료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도 조언하는 것도 하나의 저력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상담에서는 비지시적이긴 하지만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한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 진로 상담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점 변화에 따른 성인학습 상담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적, 기관 중심적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후반에는 전문적인 상담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우리 학교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될 때 이 상담에 대해서 관점이 갑자기 올라오고 학교마다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 이렇게 배치가 되기 시작했죠. 1970년대 들어서는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9년, 70년대 들어서 상담이 이제 성인학습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70년대 이후에는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기관 중심적 상담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전문적, 기관적 관점과 개방적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인학습 상담이 성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적응하는데 어렵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인학습에서 상담은 그 성인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그 개인적인 그 맥락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성인학습 상담에서 그 추천할 만한 검사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MLST 학습 전략 검사라는 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표준화 검사라는 걸 합니다. 표준화 검사라는 것은 인정받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준화된 검사. 그러니까 아무 검사나 표준화 검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인정받은 검사. 오랫동안 여러 차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검사는 믿을만하다, 이런 검사를 표준화 검사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 표준화 검사로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많이들 합니다. 제가 이제 순천대 심리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거기 교수님이 이걸 개발하셨거든요. 같이 개발했는데 공동 개발자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한 대학원생이 이제 그 다른 대학교 대학원도 졸업하셨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검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10년을 넘게 해보고 또 실시도 하고 해석도 해봤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해보지는 않고 이론만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때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 그 검사를 개발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개발했다는 것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학교 누가 개발했다, 공동 개발자로. 그 만든 사람 앞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검사인데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론을 안다고 이외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저는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느끼는데 왜 아무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아예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를 똑똑히 하신 분, 만드신 분 앞에서는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 이런 거죠.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 검사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짚어냅니다. 특히나 성인학습자들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주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와 왜 공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공부하는지를 모른다, 이것까지 나와버립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학습 전략, 동기, 정서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걸 키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로 초등학생, 대학생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했으나 요즘에는 성인들도 이거 검사하면 상당히 그 성인용 버전, 그 대학생 버전을 사용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내용이 뭐 중고등학생용을 사용해도 성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1시간까지는 안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더 빠른 학생들은 한 30분 만에 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MLST 학습 검사, 이거의 핵심 영역 구성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태도, 효능감, 자신감, 성실성, 학업 불안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동기 특성이 나타납니다.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 성취, 공부하는 동기, 목표 지향성, 그다음 정서적 특성, 뭐 시험 불안, 스트레스, 정서적 뭐 우울 이런 것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또한 행동 특성, 실제 학습 과정에 사용하는 방법, 뭐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집중을 잘하는지, 읽기 전략, 시험 전략,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이 이 검사를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은 게 나타나죠. 이 네 가지 특성과 학습 전략 요인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LQ,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딱 뜹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높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자면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EBS, 뭐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만 듣고도 충분히 하고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학원, 다양한 학원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주도 지수가 높은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방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낮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뭐 과외나 다른 2차 그 학교 학습 외에 학습을 도움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과외이긴 합니다. 대학생 과외시키면 학원하고 다르게 1대1로 그 맞춤형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LST 검사 결과를 성인학습 상담에 활용할 때 주요 포인트입니다. 강점 및 약점 영역을 파악합니다. 학습자가 타고난 강점, 뭐 성실성이 높다 그러면 보완해야 할 약점, 시험 관리를 못한다 이러면 또 노트 필기를 잘 못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유형으로 잠재형, 정체형, 노력형, 저직형으로 구분하여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입 전략을 제시합니다. 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 뭐 시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맞춤형 코칭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기 및 정서 조건입니다. 낮은 효능감이나 높은 학업 불안, 뭐 시험 때가 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심리적 요인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상담을 병행할 때 같이 MLS 학습 전략 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이던스에서만 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학지사, 인사이트라 그러죠. 학지사가 심리검사연구소가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근데 인사이트에서 요즘에 검사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아무 데서나 검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지사에서 요즘에 쓰는데 가이던스 프로에서도 검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보면 학지사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MLST2, 청소년용 MLST2, 대학생용 MLST2, 성인 같은 경우는 대학생용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 결과가 나오면 상담 과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시간 관리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성취 동기는 매우 높으세요. 의지는 충분한데 바쁜 일과 시간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쪼개는 기술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하루 30분 단위로 쪼개는 것부터 학습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전략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특히나 성인들은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학생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오시면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지사 사이트는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검사 사이트를 대라 그러면 저는 인사이트, 학지사에서 개발한 인사이트 사이트와 가이던스 프로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사이트가 검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그 회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학생의 전반적인 이 지적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해보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검사다.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이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한 2시간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문제는 검사 도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하나 정도 갖고 있을 정도죠. 원하면 뭐 자녀가 있다든지 하면 학교에다 요청하면 교육청에 이 검사 도구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도 한 2시간 걸려서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이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를 교육청에 한번 실시해보면 요청하면 해주거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이 학생의 학습에 뭐가 문제고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자세히 나오냐면 엄마의 우울증이 이 자녀의 학습에 관련이 되고 있다. 이럴 것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정확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이던스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들어가 있죠. 제가 가이던스 프로 회원입니다.
가입한 지가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 제가 미국 학생들까지도 제가 검사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이것은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검사들이 쓰고 좀 남은 검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뭐 애니어그램 한참 애니어그램 많이 했었죠. 애니어그램으로 심리 역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검사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진로 검사, 홀랜드 검사. 이 진로 검사는 사실은 흥미를 보는 겁니다. 홀랜드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이거는 흥미, 진로 적성이라고 보기에는 뭐하고 흥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 흥미 검사에 따르면 이게 기질로 타고난다는 융의 기질론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즘 MBTI 막 이야기 많이 하시죠. 뭐 I냐 E냐 그것도 사실 안 바뀝니다. 그 융의 기질론에 의한 거라. 이건 홀랜드는 흥미적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 다면적 진로적성 검사 이것도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다음 인성 검사 이거는 가장 최신 이론입니다. 성격에 관한 가장 최신 이론. 성격이 오요인 검사 이거 하면 우울증 불안 이거 나타납니다. 그럼 나머지 심리 검사 네오 검사도 거의 비슷한 검사인데 이거랑 같이 성격 검사할 때 학생들한테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할 때 청소년 검사가 성인 대상을 해도 뭐 무관하게 다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보면 두 가지 다 비슷하긴 한데 네오 성격 검사도 되게 유명한 거긴 하지만 성격 오해인 검사 이게 가장 최신 이론에 따른다 말씀드렸죠. 이 검사들을 해보면 이 학생의 성격적인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인성검사, 이 인성검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 노동부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 나와있죠. MLST 학습전략검사. 아까 그 학지사에서도 이 사이트에서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지사에도 이 검사가 있는데 이 학지사에 이렇게 있었죠. 여기 가이던스 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한때는 이게 없었다가 다시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신뢰가 높은 검사입니다. MLST 학습전략검사. 지금 중고등학생용 갖고 있는데 대학생용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이런 것은 다 관련이 있고 필요해서 제가 구입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점검사는 이제 자신감이 약한 학생들한테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상담할 때 사용하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MMPI 되게 유명하죠. MMPI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뭐 편집증이 있다, 의처증이 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심리학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검사입니다. MM. 문제는 566문항이죠. 문제가 굉장히 단답형이긴 하지만 문제가 많아서 문제 개수가 많아가지고 실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하라고 그러면 그 제 시간 내에 해내는 학생들이 좀 드뭅니다. 다음 날까지 집에 가서 해올게요. 뭐 이러거든요. 굉장히 문항이 많습니다. 566문항. 그래서 근데 한 번에 특히나 이런 검사들은 오전 시간에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집중력이 좋을 때. 밥 먹고 막 느슨할 때 이럴 때보다는 오전에 아침 시간에 한 5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검사가 필요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라 남아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실시할 수 있게 제가 코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이런 거 말고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ADHD. 정신산만한 학생을 말하죠. ADHD. 한참 이게 유행이었는데 사실 이 심리학회나 이런 데서는 ADHD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냐면 이게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모호했습니다. 요즘 뇌 연구가 발달되면서 뇌 연구를 해보니까 이 ADHD 학생은 뇌가 다른 거예요. 뇌 검사를 해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호르몬이 적용하는 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DHD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인터넷 영상이 유명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ADHD 학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조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기 1시간 정도 공부해 하는 것과 1000시간 앉아있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해본 적 없죠?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1시간이라는 의미가 마치 1000시간으로 느껴지면 어떨까요? 저는 충동적으로 뛰어날 것 같아요. 예, 너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15분, 네. 20분마다 알람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 성인학습 상담에서
성인들도 성인 ADHD라는 게 있거든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막 주위에 산만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방금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릴 건데 짧은 영상입니다. 서울대 나온 그 강사가 자기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죠? 누가 10억을 줘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때 생각만 하면 죽을 것 같아 진짜. 난 정신병 걸릴 뻔했어. 나는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그때만큼 공부 못해. 도대체 얼마나 하셨길래? 들으면 니네도 좀 허무할 거야. 매일 있잖아 7시간 반씩 잤어. 뭐라? 숙면을 취하셨네요? 졸라 힘들었다니까? 나 정신병 걸릴 뻔했다니까? 그럼 공부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우리 야자 시간이 4시간이었거든. 고작 집에 가서 잤어. 그러면 방학 때는요? 방학 때 뭐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니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방학 때 역시 7시간 만을 잤어. 공부는요? 아침에 한 9시쯤 가서 밤에 한 7시쯤 나왔으니까 한 10시간, 11시간? 숙면을 취하시고 뭐 방학 때 많이 하신 것 같지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 정신병에 걸릴 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 여기 수식어 하나가 붙으면 살벌해집니다. 나는 이 수식어 하나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수식어는 뭔지 알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 공부를 저도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라면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장학반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그 당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관점에 따른 성인학습 상담, 평생교육 상담과 학습 과정 상담, 학습 문제 상담. 관점에 따른 차이. 평생교육 상담은 학습자가 과정을 선택합니다. 학습 과정 상담은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상담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의 정체성, 그 다음 내담자의 동기는 성인교육 강좌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기 위한 것. 학습 과정은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 문제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집안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되겠죠. 상담가의 전문 영역은 교육기관 이런 데서 많이 실시합니다. 학습 과정은 교실 내 외에서의 상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이 되겠죠. 학습 문제 상담은 자기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담가의 과제는 학습자에게 정확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 과정에서는 질문과 답과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 문제 상담은 내담자가 직면한 그 생애 위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사실은 학습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기관에 연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상담가가 아니면 교수자가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직면한 문제를 또 갖고 있는 뭐 트라우마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학습 문제 치료 단계에서 근본적인 치료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인학습 이론에서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시적 상담을 얘기하신 분이 윌리엄슨입니다. 지시적 상담 뭐냐면 뭔가 지시를 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숙제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안내해주고 사실 진로 상담에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안내하고 뭐 앞으로 직업을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커리어넷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2만 개 직업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인터뷰 월급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진로에 관련된 내용은 커리어넷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죠. 커리어넷.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커리어넷에.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 커리어넷에 학습 전략 검사, 그 다음에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